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차량들이고 바로 올림픽대로와 평행선을 그으면서 이어지는 게 한강 자전거길입니다. 자, 한강 자전거길 이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구간 통과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 오르막길이 더 남았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심장 파열의 언덕을 향해서 오르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1937년 당시에 건설이 됐는데요. 건설된 지 벌써 88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88년 전인 1937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가 개통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 길이는 2.8km, 주탑 2개의 높이는 224m, 다리 도로면과 태평양 해수면의 높이 차이는 66m나 됩니다. 보통 한강에 있는 다리들이 강 수면과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뭐 20m나 25m가 될까 말까 하는데요.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무려 66m입니다. 태평양 해수면과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다리 도로면의 높이 차이가 66m입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88년 전인 1937년 그 개통 당시에 건설 기간은 4년이 소요됐는데요. 자, 오르막길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자, 오르막길 정상에서 동쪽 방향 팔당대교 방면을 촬영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서쪽 방향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입니다.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기슭에 있는 쉐라톤 워크힐 호텔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지금까지 오르막길을 달려와서 암사동 심장 파열의 언덕 정상인데요. 이제 서쪽으로 내리막길을 질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암사동 심장 파열의 언덕 정상 부분에서 서쪽으로 내리막길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의 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입니다. 두 분이 부자 관계인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는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대통령들은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이 많은데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모두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인데요. 반면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아들인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대 3대, 4대, 5대 버지니아주 출신들의 대통령 4분은 다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부자가 모두 대통령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달러 지폐 7가지 권총 중에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미국 대륙 중부 지역의 루이지애나 지역, 이걸 1803년에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해서 미국의 영토를 2배로 확장한 인물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서 핵심 인물이기도 하고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계속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이 다리가 구리암사대교입니다. 자, 구리암사대교. 이것 역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를 연결한다 해서 구리암사대교인데요. 자, 내리막길 바로 근처에 구리암사대교가 보입니다. 자, 내리막길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스마트폰 잡고 있는데요. 손가락이 시려워서 반대손으로 바꿔 잡겠습니다. 자, 구리암사대교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 공동기초자 5인방 중에 핵심 인물이고 행운의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 했을 때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중부 지역을, 즉 루이지애나 지역을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1500만 달러에 매입한 인물이 바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자, 그런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인물이 토머스 제퍼슨이고,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 그 재선을 좌절시킨 인물이 바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인데요.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나는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요즘은 대통령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서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구조인데요. 미국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1위 득표자가 대통령이 됐고 2위 득표자가 부통령이 됐던 시절이다 보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토머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이 됐는데요.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돌아가실 때는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미국 독립선언 50주년 기념일이었던 1826년 7월 4일에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존 애덤스가 토머스 제퍼슨보다 몇 시간 늦게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키가 가장 단신입니다. 신장 키가 162.5cm, 미국 대통령 45명 중에 키가 가장 최단신, 가장 짧은 162.5cm고요. 최장신이었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키가 193cm였는데요. 최장신 링컨 대통령과 최단신 매디슨 대통령 키 차이가 30cm가 났습니다. 자, 그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최단신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은
미영전쟁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1812년 6월 18일부터 1815년 2월 8일까지 있었던 미영전쟁 당시의 대통령이 4대 대통령 제임스 메디슨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5대 대통령은 제임스 멀로입니다. 멀로는 우리가 멀로 독트린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자, 1823년에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가 선언했던 멀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대양이 대서양인데요. 대서양에 수직선을 그어놓고 수직선 동쪽에 있는 유럽 지역은 서쪽에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신경 꺼라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23년에 발표됐으니까 지금부터 202년 전에 멀로 독트린이 발표됐는데요. 유럽 열강들은 아메리카에 신경 쓰지 마라, 아메리카의 패권은 미국이 잡겠다, 그런 선언이 바로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 대통령 시절의 멀로 독트린입니다. 그걸로 유명한 분이 바로 5대 대통령 제임스 멀로입니다. 그 다음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외교관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존 퀸시 애덤스가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유럽 지역을. 그래서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7개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4개 국어는 능통하고 한 3개 국어는 좀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7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제6대 대통령 바로 존 퀸시 애덤스, 아버지인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함께 매사추세츠주 출신인데 대통령 재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7대 대통령 바로 앤드루 잭슨입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인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 집무실에 45대 대통령 시절에도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초상화를 걸어놨었고요. 지금 47대 대통령 지금도 백악관 집무실에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사진을 걸어놓을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을 좋아한다 합니다.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미영전쟁 중에 남부전선인 뉴올리언즈 전투의 영웅입니다. 자, 미영전쟁 당시에 아, 18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파리 조약을 겐트 조약, 벨기에 겐트라는 도시에서 겐트 조약을 체결해서 미영전쟁이 종전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통신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투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겐트 조약이라는 강화 조약, 종전 조약이 체결된지도 모르고 전투가 여러 전투 현장에서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남부 전선이었던 뉴올리언즈 전투인데 그게 1815년 1월 8일입니다. 그래서 미국군의 사상자는 한 71명 정도, 영국군의 사상자는 무려 2037명이 발생됐습니다.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전투가 뉴 얼리언스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 미국은 총사령관이 나중에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입니다. 대통령이 됩니다.